어제 오후 3시 반쯤에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용기로 오산 공항에 내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이 오산 공항에 내립니다. 오산 공항은 사실상 미군 전용 공항으로 되어 있죠. 자, 와서 이례적으로 곧바로 국립현충원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서울 동작이에요. 이 참배를 했습니다. 자, 부친이 6.25 때 한국전에 참여해서 부친 성함이요, 에드워드 아이 펜스소인데 동성우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기가 주지사 시절이나 하원의원 시절에 자기 사무실에 항상 아버지의 이 훈장을 받는 수여식 사진과 무공 훈장을 전시를 해뒀다고 합니다.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겠지요. 자,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어제 저녁에 이 용산의 미군 부대에서 부대 내 교회에서 부활절 이 예배와 만찬을 장병들과 같이 했다고 하고요. 딸 둘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이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오는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 또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폭발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북한은 토요일날 있었던 태양절, 즉 김일성의 생일날 ICBM으로 추정되는 이 신형 미사일 3개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실제 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껍데기만 있는 겁을 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15일날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되었는데 핵실험은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16일날 아침 6시 21분에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쐈는데요. 발사 5초 만에 허지부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저절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미사일 종류도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ICBM급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자, 한국의 일부 신문들이 펜스를 따라온 백악관 고문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언제 사드가 완전히 배치되어 가동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드 부품들이 옮겨지고 있지만은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 자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외신 기자들이 전했습니다. 자, 뭐 끝으로 봐서는 5월 9일 대선 전까지 사드가 전부 장치가 되어서 이렇게 실용화된다, 실제 사용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또 핵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조정해 주는 것 아니냐, 미국의 표현이 바뀐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확대 재생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고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해서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조기에 한다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드는 이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그러니까 성주에 있던 롯데 골프장 부지를 넘겨주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자, 이 작업들이 끝나는 7월에서 9월쯤에 사드가 배치가 끝날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미국이 3월 6일 일부 사드 부품을 한국에 들고 와서 좀 더 빨리 한국 대선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감안하면 5월 9일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치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에 필요한 이 사드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와 또 사드와 관련되는 이 레이더 등이 한국으로 다 옮겨졌다라고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가 임박한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드를 가능하면 조속히 배치한다라는 입장이고,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군사 기밀이라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중국이 역할을 좀 맡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다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 중국이 그렇다고 명확하게 북한에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사드의 핵심인 레이더 배치 시험 운용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자, 결국 이 사드 배치와 둘러싼 최근에 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보도하는가 하면, 한겨레는 미국, 중국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드의 배치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백악관의 외교 참모가 사드 배치 한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했고, 말이 조속히 한국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배치한다라는 입장에서 대선 후 다음 정권으로 이렇게 미루어진 게 아니냐, 이것이 미국의 사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런 논란이 이니까 미국의 부통령은 정책은 불변하다, 외교부에서도 신속 배치 기조 변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한겨레는 중국의 대북 압박 협조와 맞물려서 미국이 협의 부분을 남기겠다라는 의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분에 대한 타협이 되도록 사드 문제에서 뭔가 조금은 여지를 미국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즉 한미 양국의 그동안의 조기 배치라 입장과는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캠프의 서훈 전 국정원 차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의도성이 있는 입장 변화를 시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 측에서도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핵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공동인식이 생겼을 수 있다, 이래 기대를 했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는 뭐 이 사드 포대와 사드 레이더와 사드 요격 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사드 배치가 된 겁니까? 안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들어오고, 또 그게 사드 부지가 완전히 설계해서 공사까지 거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쳐서 미군에게 자 이제는 이 땅이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 공사도 끝났다, 자 그렇다면 너네들이 지금부터 운용을 해라, 이게 해야 배치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땅은 넘어오고 있고, 또 여기 땅에 대한 각종 허가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5월 9일까지 22일 동안에 완료가 될 수 있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사드는 지금 자기 정권으로 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완결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중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의를 보이니까 뭔가가 마치 미국이 빨리 배치 않고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
항상 마음이 사드 배치 반대에 있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희망사항을 이런 어떤 표현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 보고 열심히 이거 해결하도록, 즉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면 사드 배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너네들 감시한다고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저거 해결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하겠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 아무리 빨리 해도 기술적으로 다음 정권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로 중국의 모종의 기대감을 심게 해주는 외교적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하게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본 결과 와전이고 말이 기술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사드 배치가 지금 시간상 부족한 부분이지 5월 9일 이전에 다른 바뀐 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이 국내의 고립주의를 내걸고 러스트벨트 등의 어떤 공장들을 다 돌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케어가 막히고 그 다음에 중동 등 무슬림 일부 위험 국가에 이민을 갖다가 규제하는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두 차례나 시도했습니다마는 법원에 반대로 이렇게 막혔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사이에 시리아 폭격을 강행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GBU-43이라는 이 엄청난, 한마디로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가장 폭발력이 강한 버스 구름이 3km 올라가고 반경 1km가 초토화되는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TNT 11톤 위력의 슈퍼폭탄인데요. 지하 60m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걸 아프가니스탄에 굳이 처음으로 또 쓴 이유는 북한을 보고 지금 겁을 주는 겁니다. 시리아에 활주로를 날리지 않고 괜히 경납고 위해하고 좀 불필요한데 몇 군데만을 토마호크 미사일을 50여 발 쏴서 시리아 공군 기지를 이렇게 타격 입힌 것처럼 보이면서 트럼프가 유럽이나 미국 내의 민주당에서도 오바마보다는 더 전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박수를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폭탄을, 초대형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켈빈슨 호를 보내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좀 과잉으로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아베도 부인의 이 무슨 초등학교 부지 저가 부인이 관계된 재단에 넘겨받은 문제로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북핵 문제에서 좀 미국이 세게 대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시진핑 또한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나서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통상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10월 달에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황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진핑의 위치가, 지위가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난 때문에요. 이런 문제에서 중국을 조금은 살려주는 척 하면서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해 봐라고 일종의 명분을 던져주는데요. 시진핑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 미국은 봐주겠다는 이 환율 조작국 문제나 통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너네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문제를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런 식입니다. 결국은 미일 중 3국의 정권 체제와 관련되는 위기들이 북한 문제에서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어차피 늦어지고 있는 거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원래는 올 2017년 12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5월까지 당기려다 보니까 롯데 부지 제공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미 장비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운영되냐 하는 것은 이 부지와 관련된 문제만 끝이 나면 운영이 되는데, 이걸 5월 9일까지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얼마나 또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드 부지 공사와 관련한 포클레인이나 불도자 같은 장비들을 육로로 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또 그걸 막고 난리를 칠까 대형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롯데 이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까지 내려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제주 강정기지 등에 하도 시달려 봐서 이번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명분을 주게 되어서 시끄러워질까봐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9일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입장은 이제는 배째랍니다. 자, 장비 다 갖다 놨는데 새로 당선된 한국의 대통령이 이 장비를 다 들고 다시 돌아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결정될 일이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사드 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연히 마치 사드 배치가 협상에 따라서 바뀔 것처럼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이 갖다 놓은 무기를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이전에 또 빼서 나가는, 특히 지금 사드같이 수년간의 논란과 반대를 딛고 겨우 한국에 갖다 놓은 저런 방어 요격 미사일용 무기를 다시 빼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